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의료진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이 단축 운영되면서 지역 내 응급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8일 응급실 간호사가 1명 확진된 이후 다른 의료진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응급실 전담 인력 44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밤 11시부터 응급실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야간에 응급 환자들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 다른 병원으로 몰리면서 신속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전담 인력이 복귀하는 14일 낮부터 응급실이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지만 방역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에게도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백신 패스를 실제로 적용하는 건 각 지자체의 시장이나 군수가 되겠습니다. 도내 지자체마다 백신 패스 운영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시립도서관입니다. 열람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작년쯤에 다당했어요, 연령대가. 요즘은 몇 명 안 돼요, 열람실. 젊으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강릉시는 지난주부터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만 도서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백신 패스를 도입했는데 백신 접종 압박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다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가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존에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던 방식대로 정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정부는 접종 기회가 없었던 소아와 청소년 등은 예외로 하는 쪽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릉시가 정부보다 먼저 백신 패스를 선보인 건데 접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도내에서는 강릉시가 접종 완료자만 도서관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선군도 2차 접종자만, 태백시는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시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속초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시립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을 포함한 도내 대부분 지역은 백신과 관련한 제한이나 인센티브 등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관련 정책 하나하나가 앞으로 도입될 백신 패스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다며 미접종자의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완료자에게 더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세심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못 맞는 사람도 이제는 생기는 거거든요. 1차 접종 후에 이제 많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의사로 백신을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지방자치 정부가 너무 과하게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미접종자들을 불편하게 해서 접종을 유도하는 건 유럽에서 접종률이 오르지 않았을 때 썼던 방식이라면 지금은 다중이용 시설 안전 이용을 위한 수단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백신 패스를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원주의료원이 3단계에 걸쳐 의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인 병동 신축이 마무리됐습니다. 시설은 물론 전문 의료 서비스가 확충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40년 된 넓고 좁은 원주의료원 옆에 지상 7층, 180병상 규모의 신축 병동이 완공됐습니다. 새로 개설된 이비인 후과를 포함해 16개 과목이 신관으로 옮겨 첫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제외한 입원 환자들도 기존 6, 7인실에서 쾌적한 4인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건물도 깨끗하고 넓고 그러니까는 좀 쾌적하니까 어르신들도 하나도 좋아하셔요. 또 밖을 또 볼 수가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도내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전문 호스피스 병동이 설치돼 민간 병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음압-격리병상 7개를 포함해 10개의 전문 음압병상이 마련됐습니다. 저희가 일반 병실을 개조해서 간이 음압 병실을 두고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러한 재난적인 감염병 대응 상태를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1단계 병동 신축이 마무리되면서 2단계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 서관 건물은 철거되고 이 자리엔 2023년 말까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돕는 의료센터가 들어섭니다. 또 심뇌혈관 센터를 건립하고 수술실을 확충해 전문 의료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어 3단계 사업으로 2024년까지 기존 본관 리모델링을 통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각각 20병상으로 늘려 종합병원으로서 중증 의료시설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 공공병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이번 시설 확충과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강화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춘천 중도에 완성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내년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레고랜드는 문을 여는데 정작 중도 유적공원과 박물관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중도 유적공원과 문화재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춘천 중도에 완성된 레고랜드. 그 옆은 아직 황량하게 비어 있습니다. 춘천 중도 유적공원과 박물관이 건립될 부지입니다. 9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흙 아래에는 청동기 시대 마을을 둘러싼 도랑인 환호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원래는 레고랜드보다 유적공원이 먼저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현재 강원 중도개발공사인 LL개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레고랜드 개장보다 이른 2020년 12월 이전에 중도 선사유적 테마파크를 완공하겠다고 써놨습니다. 하지만 중도 유적공원은 착공조차 못하고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래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개장의 전제 조건이 선사유적공원을 완성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안 하는 상태에서 개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이 국민들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움직일 수 없는 유구는 중도 땅 아래 보존됐고 문화재 8,000점은 국립춘천박물관에 옮겨둔 상황. 강원도는 2년 후인 2023년 하반기에야 유적공원과 박물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적공원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레고랜드와 주변 부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긴 부채만 2천억 원이 넘고 이자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200억 원가량이 추가로 든 유적공원 사업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차입금이 2,050억이 당장 지금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주변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유적공원 조성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춘천입니다. 춘천시가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딴 아시아 유소년 축구대회의 개최를 발표하며 춘천의 축구 붐 조성에 나섰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 출신 영국 프리미어리거 손흥민. 손흥민은 꿈의 무대인 EPL에서 한 시즌 2자릿수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이름을 내건 아시아 유소년 축구대회가 내년 5월 손흥민의 고향인 춘천에서 열립니다. 최근 춘천시와 손 아카데미가 대회 개최에 합의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곳이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릴 손흥민 체육공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설 등이 이미 완공돼 유소년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과 필리핀, 몽골 등 춘천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나라 등에서 12살 이하 유소년 선수들을 초청합니다. 리그형 축구 대회로 열리고 개회식과 폐회식 때 손흥민 선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참가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기부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참여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춘천의 매력 이런 것들을 나누고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행사로 준비합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춘천시는 조만간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이번 대회가 춘천 축구 도약의 시작점이라며 강원FC 축구 전용 구장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릉 등과의 유치전이 예상되는데 춘천시는 도심인 근화동에 축구 전용 경기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손흥민을 앞세운 새로운 축구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수능 시험 일주일 전부터 고3 학생들의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음 달 18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일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시험일 전후 시험장 학교 특별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는 지정된 병원에서 응시하고 격리자는 각 지구별 별도 시험장, 증상자는 각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조직위 사무소가 평창과 강릉에 분산 설치됩니다.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우선 현재 서울에 위치한 조직위 사무소를 내년 평창으로 이전하고 대회 준비가 본격화하고 인력이 늘어나는 2023년부터는 강릉과 평창으로 분리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조직위 사무소가 강릉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창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한편 개폐회식 장소는 IOC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내년 하반기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보수공사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의 안전점검이 강화됩니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속도로 보수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공사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강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명에 30만 원 이내의 자기개발 활동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강원형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참여자 중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으로 2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으로는 직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도서 구입, 자격증 응시 수수료, 온 오프라인 자격증 강의료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회사들이 발전소 가동 지역의 지역 인재 채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실이 도내 5개 발전소에서 제출받은 발전소 주변 지역 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전회사의 신규 채용 인원에서 지역 인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3.9%로 90명에 불과했습니다. 발전소별로는 동서발전이 8%로 가장 높았고 남동발전 5.7%, 중부발전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회사 본사가 소재한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조성특별법의 법적 의무 채용으로 450여 명을 채용해 발전소 주변 지역보다 5배가 많았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어제 재개식을 열고 첫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원주 단계동의 8가구에 연탄 1,200장을 나눈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의 1,060가구에 30만 장의 연탄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첫 연탄 나눔에는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삼양식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합 등이 참여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연탄 후원이 7만 장에 그치고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여름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휴양 공간을 제공한 우수해수욕장으로 속초해수욕장을 선정했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1.2km에 걸쳐 방역 울타리를 설치하고 입장객 출입 관리 강화, 파라솔 설치 구간 구획제 운영 등 방역에 힘쓴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방역과 안전, 이용객 만족도 분야 등을 종합평가해 속초해수욕장과 전북 변산해수욕장, 충남 대천해수욕장 등 3곳을 코로나19 시기에 빛난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삼척시가 폐광 지역 도계읍에서 출발해 해안까지 이어지는 폐광 지역 걷는 길, 운탄고도 조성 2단계 사업을 내년 1월 착공합니다. 삼척시는 강원 남부 4개 시군을 하나로 잇는 운탄고도 1330 조성사업 삼척 구간의 67km에 대한 걷는 길 조성사업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내년 1월에 착공하고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삼척 구간 2단계 사업은 도계 미인 폭포를 거쳐 도계읍, 새천년 해안도로 선라이즈 광장을 연결하는 코스로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 사업 등 탄광산업 유산을 걸으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